배 대표님, 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를 간략히 한번 요약을 해봐야겠는데요. 우선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그동안 아주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꿈틀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우선적으로. 그럼 뭐 이제 자신의 그 유일효과 이걸 뭐 얻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급상승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 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해서 탄핵 정국이 중도층까지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의 확장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뭐 급속도로 또 급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도 함께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갤럽 조사 8일에서 10일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이 37%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여권에서 가장 높다는 김문수 전 장관이 9%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3%가 올랐어요. 지난주보다. 지난주에는 34%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일에서 9일까지 조사한 NBS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지난주 33%에서 이번 주는 32%로 1%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뭐 리서치민 같은 경우는 39.9%도 나오고,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고.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여튼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것도 조금은 더 지속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계속 민주당은 대선 모드로 또 전환해서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민주당은 경선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본선 상황으로서 조금이라도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한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지금이 탄핵 정국이 민주당 주장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훨씬 더 상승폭이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MBS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다자대결 구도에서 33에서 32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거는 아이러니하죠. 그 말씀은 뭐냐면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가 그치지 않고 강력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1%, 갤럽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30%로 민주당은 지난주고 같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5%가 빠졌어요. 다만 NBS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3%가 빠져갖고 34%,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똑같이 33에서 1% 차이가 났는데, 지금 갤럽 말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7일날 나왔습니다만은 44.8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35.7로 9.1%가 뒤진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죠. 갤럽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체적으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추월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보수가 총 결집하는 그런 상황을 빚었는데, 탄핵 이후 보수층이 상당히 실망해갖고 이완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도 왜 근육이라는 게 꽉 뭉쳐졌다가 어떤 이 운동을 할 때,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이완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나오고 나니까 보수층에서는 그동안 확 결집됐던 그 동력이 조금은 이완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선거판으로 옮겨가기 위한 전환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결국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은 격차가 더 나거든요. 중도층은 갤럽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41이고 국민의힘이 30인데 중도층은 44대 18이에요. 더 차이가 납니다. 26%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그런 걸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중도층에서 더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 탄핵 정부 여파인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앞서 이제 고 박사께서 짚어주셨지만 MBS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뭐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오히려 별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갤럽과 MBS가 차이 나는 이유는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시점이라든지 또 질문의 순서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한덕수라는 인물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양상훈 칼럼에서 50만 표로 보수가 가까스로 이기는 것도 있을 테고 500만 표 대표든 저는 500만 표의 대표 쪽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8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든 투표소에 나가서 내 의사를 표명하겠다라는 유권자들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얼마나 이제 국민의힘이 이 동력을 모아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예. 아직까지도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거는 MBS만 보더라도 교체가 48, 재창출이 37로 11% 정도 차이가 나고 예. 있고,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891 조사한 걸 보면은 민주당 후보에 찍겠다는 사람이 45, 국민의힘 후보 찍겠다는 사람이 31, 여기도 한 14%, 거의 비슷한 건 아닙니까? 예. 이 맥락들이 같은. 그러면은 아직은 10% 이상의 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정당 간의 정당 격차보다도 더 후보라든가 또 정권 교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진보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예. 그런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질문이든 간에 뭔가를 좀 교체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솔깃하거든요. 그렇지 그런 않습니까? 면은 있죠. 그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좀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려면 질문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당 지지율과 반드시 투표율을 결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투표자, 그것도 아주 적극 투표자, 그냥 바람직하게 내가 가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투표하러 갈 겁니까? 물어본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른바 대답 유보층 MBS만 보더라도 27%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다른 조사들도 거의 30% 안팎의 답변 유보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내가 찍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누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될 사람 정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무시라는 거예요. 뭔데? 무응답이 대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 진보이든 여야든 간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경제의 영향 또 트럼프 변수가 저는 굉장히 크다. 예. 이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건에서 대선판을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당층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층. 그렇죠. 이게 한 18% 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가상 대결 이걸 보면은 무당층에서는 뭐 거의 다 이깁니다. 그렇죠. 예. 물론 양자 대결에서는 뭐 이재명이 50%를 넘어가지고 거의 뭐 대부분의 국민의힘 후보들과는 20%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중도층도 또 민주당 성향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20 내지 30% 차이가 나는데 무당층도 18%라고 하면은 무당층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란 말이에요.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세력인데 여기서는 왜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강세입니까? 왜 그러냐? 샤이 보수가 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무당층에 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정당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몰아가는데 코 박사께서도 여론조사 질문을 받을 때 어느 정당입니까? 그러면 그냥
무당청 할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무당청도 그런 샤이 보수 성격, 샤이 국민의힘 지지층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거판서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 한덕수냐, 김문수냐, 홍준표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무당청이 사실은 어찌 보면 예. 여차하면 대선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이 무당청이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키를 쥐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만 잘 선출하면 얼마든지 싸워볼 만하고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재명이가 선거법 무죄 판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최근에 워낙 보수 세력들이 좀 실망을 해갖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아마 여론조사가 오더라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들만 하더라도 몇천 명씩이 지금 빠져나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왜 유튜브한테 화풀이를 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정보 또 고영신 TV에서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가장 정확한 정보로 또 정책 재연까지 하면서 이런 방송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특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보내주셔야 조회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틀어놓고 샤워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주무실 때도 들으면서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쭉 오랜 시간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좋아요를 많이 보셔야 무료로 이 유튜브 홈페이지의 전면에 부각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고영신 박사, 배종찬 또 소장의 이 명쾌한 또 분석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운 말씀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이번 주 나온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다소 상승 곡선을 타기는 했지만 예상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갇혀 않구나. 있어요. 네, 갇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후보만 좋은 후보를 선출하고 단합만 하면은 얼마든지 승산도 있다. 네. 벌써부터 이렇게 패배 의식에 젖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니면은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이유 배경이 그 배경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네. 뭐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 보면은 대선 전 몇 개월 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그 이후에 좀 출렁이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바뀌지가 않더라. 그런 그 글을 썼던데 그런 항상 나오는 칼럼이죠. 네. 썼던데 지금의 경우는 통상적인 대선과 예. 지금은 아주 촉박한 이런 시간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다르죠. 좀 다르지 않겠나. 아니 윤석열 이재명 대결은 예측이 가능했습니까? 그때도 네.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그러다가 0.73%포인트 차이 아니었습니까? 예. 대선이라는 건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